자, 이번에는 원상복구 각소로 인한 농지취득 자격증명서 발급받는 겁니다. 아까 제가 여러 가지가 다 있었는데 농지에다가 불법으로 형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행정심판은 안 된다 그랬죠. 행정소송을 해야 된다. 73년도 이전에 집이 지어져 있을 때는 농지법이 아니라 농지계획법이기 때문에 농지증을 해줘야 되는 것으로 농지법에 나와 있는데 담당자가 안 해주면 행정심판으로 해서 농지증을 받을 수가 있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그 다음에 영농여건 분리농지,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농사를 안 져도 되는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농사를 안 져도 되는 땅이기 때문에 영농계획서를 심사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지취득 자격을 받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얘기인데, 이번에는 얘기가 다릅니다. 이거는 뭐냐면 농지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농지에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고, 농사를 짓지 않게끔 불법 건물을 지려면은 정식으로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서 지어야 되는데 정식으로 농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지었다는 얘기거든요. 이럴 때는 행정심판으로 이기지 못합니다. 이럴 때는 반드시 뭘 해야 되냐면 행정소송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담당자들이 원상복구 조건으로 하게끔 되면은 그 당시에 집이 불법으로 지었는데 사람이 거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주하고 있으면은 거주하고 있는 걸 어떻게 원상복구 시키느냐 해갖고 원상복구가 불가능하다 해서 안 해주는 거고, 대부분이 집이 비어 있으면 그는 원상복구 조건으로 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원상복구 조건으로 농지증을 해주는 거에 이게 가장 스탠다드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넣고 실전 사례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고구 금월이라는 곳에 지목이 전이 500평이 경매로 나왔습니다. 토지만 매각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는 예전에 주택이 한 60평짜리 주택이 아주 옛날 고급 주택이 지어져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 가서 봤더니 사무실로 쓰고 있었는데 그 옛날 거실에 벽난로도 있고, 그 다음에 안방에 화장실이 따로 있고 그 거실에 화장실이 따로 있는, 그러니까 상당히 오래전쯤인가 88년도에 항공사진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85년도에 6년도쯤에 지어진 게 아닌가 싶어요. 그때 아주 고급으로 잘 지은 집입니다. 지붕도 동판으로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잘 지은 집이 있는데 제가 가서 봤을 때는 여기가 처인구 포고구 금월이면 공장지대예요. 주택가가 둘 다 공장지대가 있는데 앞에도 공장이고 뒤에도 공장이고 가운데 있는데 앞에 공장에서 사무실로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농지증을 안 해줄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동네를 살기 때문에 이 동네를 잘 알거든요. 여기 금월이는 무조건 다시 말하면 공장을 지을 수 있을 만한 땅이면은 무조건 120만 원을 거래가 돼요. 근데 여기가 몇 평이죠, 지금? 500평인데 5억 4,700 나왔다 그러면 약 100만 원 꼴에 나온 거죠, 지금. 100만 원 꼴 아니에요? 근데 120만 원이면 이게 6억인데 5억 지금 4천이 나왔는데 가격이 지금 얼마까지 떨어졌어요? 2억 6,800까지 떨어졌더라. 그러니까 거의 반 가격에 떨어졌기 때문에 이거를 낙찰 받으면 2억은 벌 수가 있겠더라고요. 최소한도. 근데 한번 봐도 건물이 있거든요, 이렇게. 뭐가 있어요? 건물이 이렇게 되는 게, 이게 동판으로 된 건물이죠? 여기 보면은 벽난로 굴뚝도 있죠? 여기 굴뚝도 있잖아요, 보면. 이렇게 있고, 여기 옆에 보면 골프 연습장도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옛날에 아주 잘 살던 분이 이 집을 제가 보기에는 별장으로 쓰는 식으로 된 게 아닌가 봐요. 용인이다 보니까. 여기 갔더니 사무실을 쓰고 있더라고요. 한만 봐도 건축허가를, 그러니까 농지증을 안 해줄 것 같은데, 제가 이거를 권리 분석을 하다 보니까 10년 전에 경매로 낙찰받았더라고요. 10년 전에 경매로 낙찰받으면 10년 전에 농지증을 발급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10년 전에 농지증을 발급받았다는 얘기는 이 집이 항공사진이 있나 보다 해갖고 제가 항공사진이 있는 거를 보러 수원의 국토지리정보원 갔어요. 가서 항공사진 봤더니 88년도 항공사진에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이전에 항공사진에는 안 나오더라고요. 그럼 참 이상하다. 이게 어떻게 해서 이거를 경매로 낙찰받았는데 이렇게 불법 건축물이 있는데 먼저 사람은 어떻게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를 띄었을까 해갖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항공사진은 없어도 이 건물은 아니더라도 옛날에 보면 다른 건물이 재산세를 불법으로 내는 것이 있었는가? 13년도에. 그렇기 때문에 농지증을 해준 게 아닌가 싶어갖고 내가 보고 사무실 갔어요. 사무실 가서 농지 담당에 그랬더니 한 20대 후반 정도, 30대 초반 되시는 분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래 이것이 경매로 나왔는데 여기 등기부등본 보면은 10년 전에 경매로 낙찰받아서 이거를 등기를 했지 않느냐. 근데 내가 보니까 이게 건축물 과정이 없고 항공사진을 봐도 88년도는 있고 그 이전은 없더라. 근데 먼저 사람이 이거를 농지증을 발급을 해줬다는 뜻은 뭔지 몰라도 여기에 74년도 이전에 재산세라고 혹시 건물분 재산세 내라는 것도 있었기 때문에 해준 게 아니냐. 그냥 해주진 않았을 거 아니냐. 그래서 한번 그걸 물어보러 왔습니다. 했더니 그래요? 한번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제가 한번 알아볼게요. 그랬더니 기다리고 있던가 한 3, 4분, 4, 5분 있으니까 아예 아니네요. 제가 봤더니요. 그 10년 전에 낙찰 받은 사람이 그때부터 그 사람이 재산세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부터 있었기 때문에 그 농지증을 해준 건 아닙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렇다면은 먼저 번에 이것이 낙찰이 됐을 때 농지증 해줬다는 얘기는 원상복구 조건밖에 없었을 텐데 그랬더니 담당자가 잘 아시네요. 원상복구 조건으로 농지증 해줄 수 있습니다. 여태까지 그 당시에 제 경험에 의하면은 지금 이게 몇 년도죠? 낙찰받은 게 몇 년도죠? 2015년도죠? 15년은 지금서 몇 년? 8년 전이잖아요? 8년 전에 제가 농지증 하러 갔을 때에 원상복구 조건으로 하는 것이 그때는 제가 알았는데 그러니까 담당자의 주관에 의해서 원상복구 조건을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 있다 그렇게 보고 근데 대부분 담당자들이 현장을 가서 보고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이 있으면 원상복구로 안 된다. 사람이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하냐? 못 해준다. 안 살고 있으면 원상복구 조건으로 해준다. 각서 써라. 이렇게 썼는데 저는 여기에 지금 사무실을 쓰고 있기 때문에 원상복구 조건들은 안 해준다고 봤는데 담당자가 그러는 거예요. 원상복구 조건을 해줍니다. 그래요? 원상복구 조건을 해주십니까? 그럼요. 원상복구 조건을 해드리 원상복구 각서 쓰면 해드려요. 예, 알았습니다. 원상복구 각서 쓰면 해준다는 그렇게 쉬운 거를 나는 바깥에서 찾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담당자의 주관에 의해서 사람이 살고 있을 때는 원상복구 안 되니까 못 해준다는 것이 있고 사람이 살고 있어도 원상복구 시킨 다음에 해주겠다는 것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나오면서 한 2억은 벌 수가 있거든요. 세금을 낸다고 하는데 1억은 못 겠더라고요. 예, 보면. 이거를 누구한테다가 입찰 들어갈까 하고 생각하다가 며칠 전에 이런 일이 있기 전에 며칠 전에
우리 수강생들 입학하신 분 한 분이 끝나고 난 다음에, 교수님 소주 한잔 하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갔다 고 소주 한번 같이 먹으러 갔더니 그분이 자기는 이 토목 공사를 하시는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땅을 많이 사가지고 대부분 하는 게 공장 용지를 만들어 팝니다. 그러더라고요. 이거는 땅을 팔 줄 아는 사람이에요. 공장 용지, 창고 용지 만들어서 파는 사람은 돈 벌고, 땅 개발해서 돈 제일 못 버는 사람이 누구라 그랬죠? 전원주택지. 그 사람은 땅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별로 일이 없어갖고 자기 동업하는 다른 같은 업종에 있는 한 사람이 우리 임야 하나 사가지고 같이 포크레인 들이대갖고 토목공사 해가지고 공장 용지를 팔읍시다. 같이 하나 삽시다. 이렇게 해서 제안을 하더래.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해봤더니 그걸 왜 일반 매매로 사나? 경매로 사지. 근데 그 일반 매매로 사는 그 가격 자체가 마음에 좀 안 드셨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여기 들게 했으니까 공장 부지로 좀 만들 수 있는 땅 나오면은 하나 좀 골라주시면은 제가 한번 보고 입찰에 들어가겠다고 여기 가기 전 한 일주일 전쯤에 한 열흘 전쯤에 같이 술잔 먹었던 그분이 마침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다가 전화를 했죠. 저희 그 포 금어리에 공장만 있는 지대인데 지목이 전으로 하나 나온 게 있고 거기에 건물이 하나가 있는데 아까 저기 그 포고급 담당자가 얘기했죠. 뭐라고 얘기했냐면 경매로 낙찰 받은 사람이 그때부터 재산세 내고 있다 그랬죠. 그럼 그 법정 사건 인정이 되는 겁니다. 왜? 그때 땅 사갖고 재산세 냈으니까 건물 주인과 땅 주인이 어떻게 한다? 같아진 겁니다. 법정 사건이 있는 겁니다. 그 얘기, 그 담당자가 얘기했다가, 이거 재산세, 그때 경매로 산 사람이 재산세 내고 있습니다. 고 얘기하는 바람에, 이 건물이 법정 사건이 있는 건물이라고나 하는 걸 내가 그때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다가 이게 있는데 여기가 좀 괜찮은 거다. 한번 입찰에 들어가 보면 어떠냐. 농취증은 원상복구 각서만 쓰면 해주기로 했다. 지금 담당자고 만났다. 그랬더니 저한테 딱 사업을 하시는 분들 확실히 달라요. 이틀 안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직원 시켜서 알아보고 이틀 후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했더니 아니게 아니라 이틀 후에 다 가서 조사해 봤는데 괜찮다고 그 입찰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입찰에 들어가시고 농취증이 문제가 있는데 농취증은 낙찰 받으면은 바로 포급읍사무소에 가셔서 원상복구 각서 쓰겠다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저 얘기 다 끝난 겁니다. 그랬더니 예 알았습니다. 했더니 진짜로 이렇게 보니까 가격도 기가 막히게 낙찰 받았어. 2억 6,800까지 떨어진 거 2억 8,200 쓰고 2억 7,500을 써가지고 한 700만 원 차이로 둘이서 들어갔고 700만 원 차이로 이긴 거예요. 뭐. 가서 이제 낙찰 받았습니다. 그길래 내가 그럼 바로 가서 원상복구 각서부터 쓰고 농취증을 제출해야지 됩니다. 그랬더니 알았습니다. 했더니 한 4시인가 돼서 전화가 왔어. 교수님 말씀대로요. 원상복구 각서 썼는데요. 제가 원상복구 각서 쓰면서 담당자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원상복구 언제까지 시켜야 되는 기한이 있느냐 물었더니 아니 뭐 농지법에 그런 기한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 그래서 1년 이내에 원상복구 시키겠다고 각서 썼대요. 그랬더니 받아주대요. 1년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알기로 2개월 아니면 3개월이거든요. 근데 1년 안에 원상복구 시키겠다는 것도 받아준다고 하길래 참 그 농지취득 자격증마다 담당자마다 주관이 저렇게 다르구나. 근데 안 해준다 그러면 모를까? 해준다는 걸 가지고 내가 뭐라고 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요? 참, 뭐, 다행이네. 그래서 내가 속으로, 나도 그런 경우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다음날 다시 한 1시쯤 전화가 왔어. 그래서 왜? 그랬더니, 보험에 다시 가요. 왜? 그랬더니, 아니, 그 담당자한테서 다시 전화 왔어요. 뭐라고?
아니, 결정을 했더니 1년이 뭐냐고, 이거 3개월을 고치라고요. 그래갖고, 고쳐달라고 얘기해가지고요. 지금 다시 지금 가고 있어요. 고치려고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렇지. 1년까지 진짜 안 되는데, 이게 담당자가 혼되는 새끼에 말이나 되나?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거기에 있던 그 담당자는 다른 거 안 하고, 농지법에 있는 원칙대로만 하는 거예요. 이거 원칙의 농지법에 보면 원상복구 시키는 조건으로 해준다는 말 해줄 수 있다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지는 안 보고 원상복구 쓰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원상복구 쓰고 이제 고치고 얼마 있다가 잔금을 냈어. 잔금을 냈더니 나보고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수님 잔금 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잔금 냈다고 나한테 얘기해야 돼? 안 해도 돼? 나한테 잔금 냈습니다. 얘기하는 거는 뒤 마무리도 좀 도와주십시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내가 처음에 얘기할 때 뭐냐면 거기에 건물이 하나가 있는데 법정시상권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건물을 몇 천만 원 들여가야 됩니다. 얘기했더니 예 알았습니다. 그 정도는 뭐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를 갔어요. 제가 여기 앞에다가 여기 보면 대문이 있고 여기다 무슨 공장 이렇게 간판이 써 있습니다. 여기서 차를 여기다가 내어놓고 여기로 해서 이제 사무실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요 앞에서 어떤 사람이 문을 열고 이제 들어갔죠. 들어가서 제가 이렇게 격리 같은 데가 있어서 격리된 데 가서 내가 이 땅을 경매로 낙찰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번 만나뵈려고 하는데 여기 사장님 계십니까? 했더니 사장님 지금 안 계십니다. 나가 계셨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걸 땅을 경매로 낙찰받은 사람인데 제가 한번 만나고 싶어 한다고 얘기를 전해 주십시오 하면서 제가 제 명함을 하나 줬습니다. 근데 제 명함 못 봤죠? 캐리커처 있는 명함 못 봤죠? 캐리커처가 있습니다, 보면은. 그래서 그날 저녁 한 6시쯤 됐는데 전화가 왔어요. 내가 여기에 그 회사 사장인데, 뭐 경매로 낙찰받았다는 거 얘기 들었습니다. 그럼 내일 오전 한 11시쯤 시간을 내서 한번 하고 오후에는 내가 나가야 되니까 오전에 한번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그럽시다. 해가지고 11시에 약속을 하고 내가 차를 가지고 여기를 간 거예요. 여기 가서 차를 여기다 내려놓고 요렇게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여기 앞에서 어떤 사람이 문 열고 이렇게 탁 나오더라고. 근데 나를 딱 보더니 나하고 이제 딱 마주친 거야. 공장 뒷문에서 문 열고 나오고 나는 차에서 내리고 딱 마주쳤어. 그래서 나는 이렇게 딱 보더니 야, 똑같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명함을 줬는데 캐리커처가 있잖아요. 그 명함 준 거 캐리커처하고 내 얼굴하고 똑같아.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날 보고 뭐라 그러냐면 경매 땅 낙찰 받으셨다고 어저께 오셨던 분이시죠? 이러더라고. 예, 그랬더니 들어가십니다. 같이 얘기했다. 그러니까 그냥 그 앞에서 만났는데 그 캐리커처 얼굴 보고 똑같은 애 이러면서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같이 들어갔죠. 같이 들어가서 이제 사무실에 앉아서 얘기를 했죠. 자, 경매는 낙찰 받으셨다는데 저한테 말씀하십시오. 그러더라.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이 땅을 낙찰 받았는데 죄송하지만은 건물을 철거하고 나가주셨으면 합니다.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그 사람이 얘기하더만 그렇습니까? 저는 이 건물 주인과 계약을 해서 한 달에 120만 원을 임대료를 주고 빌려 쓰고 있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당신이 건물을 철거하고 나가달라는 얘기는 나한테 하시면 안 되고 건물 주인한테 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는 건물 주인이 나가라면 나는 나가는 거고
거기에 대한 계약을 해지를 하는 것이지, 당신하고 나하고는 직접 이런 얘기를 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보면 그 얘기 맞아요. 나는 건물 주인이 누군지 몰랐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얘기하니까 그렇게 아는 거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미 이것이 먼저 건물 주인이 지금 경매로 낙찰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은 경매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죠. 그리고 낙찰을 받아서 왔고 내가 어저께 온다고 했으니까 두 사람이 건물 주인하고 공장 주인하고 이번에 땅을 낙찰 받은 사람이 오면 어떤 식으로 하자. 너는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 나한테 보내. 그럼 나는 이렇게 얘기할 테니까. 이런 준비를 이미 다 해놓은 상태예요, 보면. 그럼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말이 맞다고 싶어갖고, 그러면 건물 주인과 계약을 하셨다 그러면은 건물 주인 전화번호 아시겠는데, 그럼요. 주인도 알고 이름도 알죠. 전화번호도 알죠. 가르쳐 드릴게요. 이름이 누구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분하고 지금 전화해서 이분하고 얘기를 하십시오. 나도 그 사람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나와가지고 제가 전화를 했죠. 그분을 가르쳐 주는데. 그랬더니, 그래요? 예, 알았습니다. 저 지금 용인, 외대 앞에, 용인의 외대 있잖아요. 외대 정문 앞에 보면 무슨 커피숍이 있거든요. 거기 있어요. 그리로 오세요. 그럼 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여기 공장 주인하고 그 사람들하고 다 얘기하니까, 날 찾아오면 넌 이런 식으로 얘기해라. 그럼 난 여기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나한테 보내라. 이미 얘놓고, 그러니까 난 이제 글로 갔더니, 이미 그 커피숍을 기다리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또 명함을 하나 줬죠. 명지토지개발 아카데미 교수 이종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줬더니, 제일 먼저 그 사람이 딱 보더니, 이렇게 보더니 딱 하는 얘기가, 경매꾼이구만. 완전히 반말로. 경매꾼이구만. 근데, 이거, 농취증 안 해줄 텐데, 농취증 어떻게 받았어? 원상복구 조건으로 받았죠. 그래? 원상복구 조건으로 해줄까? 예. 그래? 근데, 이거, 법정이상권 있는 거 알아? 반말로 그러더라고. 이거 법정이상권 있는 거 알아? 그러더라고. 그러다가 알죠? 그랬더니 알면서 왜 받았어?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한잔 얘기야. 한 번 더 떨어지면 내가 다시 받으려고 그랬는데. 공시증 안 해줄 거고 법정이상권 있으니까 한 번 더 떨어질 수 있다가 한 번 더 떨어지면 어떻게 해보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우리가 낙찰 받은 거야. 이 법정이상권 있는데 알아? 알죠? 근데 왜 받았어? 건물은 뭐 내가 사면 될 거 아니오 그랬더니 그래? 그렇지 건물 사면 되지. 건물 얼마에 살 건데? 그럼 내가 얼마에 파실 겁니까? 그랬더니 아이씨 감정서에 나와 있잖아. 감정서에 보면 매각 지회지만은 감정이 이 건물이 7천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감정서에 돼 있잖아. 7천만 원. 7천만 원 좀 팔을게. 내가 얘기했죠. 3천만 원 드리겠습니다. 에이씨. 법정상권도 있는 모르는 개똥배기 같은 놈이 낙찰을 받았고 3천만 원 같은 소리하고 앉았네. 5천. 아니 3천. 말이 안 통하네. 갈래? 돈 많이 안 돼. 법정장도 모르는지 사가지고 이름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건물 주인과 이 사람하고 다 이미 그렇게 짜서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있었던 거예요. 알았다. 그렇게 먼저 나가니까 나도 지금 지나고 생각하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당시에 그렇게 탁 나가니까 내가 속으로 저 새끼 승질도 더럽네. 말도 하고 조금 안 줬다고 가도 되는데 7천만 원 불렀다고 5천만 원 부르고 3천만 원은 내가 많이 준다고 불렀는데 이 새끼가 벌떡 일어나고 나가는 거니까 나도 이제 어떡할까 하다가 집에 왔죠. 집에 와서 며칠 지났는데
우리 낙찰받은 수강생이 어떻게 됐어요? 물어보더라고. 뭐 받았는데 법정사가 있나요? 뻗쳐 했더니 그래요? 어떻게 하실 건데? 그래. 그래서 좀 기다려 봐야지 뭐. 예, 알았어요. 며칠 기다려도 연락이 안 오잖아. 그래서 내가 다시 걔한테 전화를 했어. 어떻게 좀 가격 좀 싸게 해갖고 팔 생각 했습니까? 했더니 아이씨 5천만 원 깎아준다고 얘기했잖아. 더 이상 전화하지 마. 또 협상이 안 되는 겁니다. 협상이 안 되는 거죠. 협상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소송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건물 철거와 지조 소송을 하는 겁니다. 지금은 제 뒤에 오래되다 보니까 법무사가 2명이 있고 변호사도 1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건 변호사한테 맡길 건가 아니면 법무사한테 맡기는데 법무사 한 명은 아주 그 유종수 법무사는 저하고 한 10몇 년 접돼서 잘하는 법무사고 또 한 법무사는 지금 나한테 법무사한테 수강하러 왔는데 법무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당신 이런 거 소송할 수 있지 않냐? 나도 소송할 수 있다. 그래서 그거 한번 해보자 해갖고 지금 한 2년밖에 안 됐어. 내가 새로운 법무사한테다가 소송을 시킨 건 한 10건밖에 안 돼요. 근데 확실히 같은 법무사라도 나하고 한 10년을 같이 했던 유종수 법무사는 조금 노련하게 잘하는데 법무사는 법무사인데도 조금 한 경험이 한 10건 정도밖에 없다 보니까 조금 잘 못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보면 그 대신에 이 법무사는 싸요. 그러니까 우리 수강생 법무사는 한 50만 원, 60만 원이 되고 저쪽에 있는 그 유영수 법무사는 80만 원에서 100만 원 가야 되고 변호사한테 가면 300에서 500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난이도에 따라서 내가 이게 보고 지금은 변호사한테 맡길 건지 조금 쉬운 싼 법무사한테 맡길 건지 조금 센 법무사한테 맡길 건지 이렇게 구별을 하는데 그 당시는 9년 전에는 내 뒤를 그렇게 받쳐주는 분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마다 내가 법무사를 구하는 거에 됐어요. 근데 요 사건 끝나고 났는데 평택에 갔다가 유종수 법무사를 만난 거죠. 그러기 전에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할 수 없이 내가 이제 소장을 써야 되겠다 싶어갖고 법무사를 구해야 되다 보니까 이제 수원지방법원 앞에 가서 이제 차를 주차장에 세워놓고 어떤 법무사를 갖다 맡길까 하고 쭉 이렇게 다녀봤더니 거기 하나에 보면 경매 뭐 이런 걸 취급한다고 법무사인데 간판이 붙어 있더라고. 그래서 저기가 막 좀 쉽겠다 싶어서 가서 법무사님 좀 뵈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한 30대 초반 되는 여자가 나오길래 내가 법무사님 좀 뵈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법무사인데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시험을 봐서 공부한 법무사들만 그러다 보니까 경매 뭐 이런 걸 취급을 도와주는 그런 법무사야. 여잔데. 그래서 내가 여보면 앞에 공장 명함도 받아놨고 여기에 건물 주인도 명함을 받았는데 명함이 똑같아요. 둘 다 대표이사야. 내가 보기에는 이 건물 주인이 이 땅을 담보로 집어넣어 갖고 앞에 공장을 같이 돈을 집어넣어서 갖고 같이 운영을 하다가 이 뒤에 땅이 지금 경매로 나온 거야 보니까. 그러니까 같은 둘 다 똑같은 대표이사더라고. 두 사람 명함이 똑같더라고. 이름만 다르면 전화번호만 다르지.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갖고 여기는 땅에 빌려서 쓰는 사람이고 이건 누구인데 내가 땅을 낙찰을 받았다. 근데 법정시한권이 있더라. 그러니까 법정시한권 있는 걸 따라서 철거와 지조소송을 내달라. 소송을 의뢰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내가 얼마면 됩니까 하고 얘기를 했더니 그 여자가 대뜸 나보고 이런 특수 경매는 아무나 낙찰받는 게 아니에요. 이거 법정시한권이 있으면 이거 소송해도 쳐요. 왜 이런 걸 낙찰받고 그래? 막 야단 주더라고. 아니 내가 그걸 모르고 간 거야? 아니면서 나는 법정시한권 한 개도 안 무서워해요. 법정시한권이 무서워요? 가격만 떨어지면 법정시한권 이게 더 좋아요. 주인도 정확하게 있기 때문에 법정시한권 없는 것보다 법정시한권은 재산세를 내고 주인이 누구라는 게 정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가격만 떨어져 들고 치긴 더 좋은 겁니다. 건축물 관상이 없고 건물 주인이 없을 때 누굴 들고 쳐야지는 만들고 들고 쳤지 나 건물 주인이 아닌데 이러면은 아무 소리인데 법정사고 있는 게 더 좋아요. 해보면 그래. 제가 이번에 제가 목요일날 이것이 특수경매 입문이다 해서 내가 실전 사례를 17개 하고 책을 새로 만들었다 그랬죠. 거기서 보면 다 나와요. 왜 이게 법정사고는 이게 왜 좋은지 나옵니다. 근데 하여튼 보면 야단하길래 그래서 내가 아니 내가 뭐 다른 얘기 아니고 숫장만 넣어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돈 얼마 드는지 아셔갖고 그러면 메일로라도 해갖고 저한테 가격만 얼마가 들면 된다는 것만 메일로 좀 넣어주십시오. 알았어요. 그리고 내가 명함을 놓고 왔단 말이에요. 이틀이 있어도 메일이 안 들어와. 그래서 내가 다시 전화를 했어. 아니 이렇게 왜 가격을 얼마냐고 물어봤더니 답변 안 주세요. 아니 뭐 답변하고 자식아 할 게 뭐 있어. 그런 정도 하려고 내가 이기지도 못하고 뭣도 못하지만은 지금 해달라고 부탁하신다면 250만 원 주세요. 그럼 내가 해드릴게요. 250을 달라는 거야. 하도 어이가 없어갖고 내가 아이고 제가 그 먼저 그 평택에서 맡겼던 게 80만 원에 한 번 맡긴 게 있고 100만 원에 한 번 맡겼던 게 있었거든요. 그거 이제 수원에 와서 조금 맡기려고 가서 나는 10,000원, 100만 원 달라고 할 줄 알았는데 250을 달린다 보니까 하는 거 보고 얘기하는 거 보고 아 쟤는 이 내용 자체를 정확히 이해를 못하고 있구나 싶어갖고 이제 할 수 없이 수원지방법원 앞에 다시 또 나갔어. 나갔는데 차를 어디다 세워야 되는데 세울 데가 없는데 법무사 쭉 앞에 있는데 차 빈 데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거기다가 차를 끼워서 막 빠진 데가 있어 세워놓고 그 앞에 법무사를 가야 될 거 아니야. 이제 할 수 없이. 그러니까 차 세워놓고 앞에 있는 법무사 들어갔어. 그때 이번에 또 한 30대 되는 여자애가 나와서 어떻게 오셨어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나는 법무사인지 알고 또 이렇게 명함 놓고 복사해놓고 갖고 뭐 이렇게 한 거 다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거를 여기 건물 주인에게 이 사람이 건물 주인이고 이 사람은 그 세대로 사는 사람이다. 세대로 사는 사람은 누군데 세대로 사는 사람도 이게 나가게끔 해달라고 그러고 건물은 철거하고 지려달라고 해갖고 이 소송을 해달라고 이 소송을 내려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30대 좀 먹은 그 여자가 다 듣고 나더니 우리 법무사님이요 작년까지요 여기 수원지방법원 경매에서 근무하시던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되게 잘할 거예요. 내가 그건 또 법무사가 아닌 거야. 그래서 내가 그러면 법무사님 오시면 얘기 좀 전해주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또 그럼 소리 다 내냐 이거 다른 데 갈 수가 없다 보니까 그냥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왔더니 저녁 한 6시쯤에 이제 그 법무사가 들어왔나 봐. 들어왔고 그 여직원한테 얘기 들었나 봐. 했더니 아 제가 얘기 듣고 서류 다 들었습니다. 이거 철거와 지료소송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했더니 얼마입니까? 했더니 한 100만 원 주셔야 되겠습니다. 아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럼 100만 원 드릴 테니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래서 내가 그러면 그 계좌 입금시킬 때니까 문자 주십시오. 그랬더니 문자를 바로 보내주더라고. 그 문자 보내갖고 우리 낙찰자한테다가 이거 철거 지료소송 해야 되니까 100만 원 주십시오. 100만 원 넣고 내가 분명히 뭐라고 얘기했냐면 건물 주인뿐만 아니라 여기 세입자와 건물 주인은 연대하여 둘이 같이 지료와 철거와 지료를 해놨고 그 다음에 여기 세든 사람은 여기 나가라. 나갈 때까지 연대해서 지료는 같이 내놔라. 소장은 그렇게 쓰게끔 한 겁니다. 분명히 그렇게 놓고 왔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법무사가 소장을 넣었다고 연락이 안 와. 그래서 내가 전화해서 소장 넣습니까? 소장 넣었죠. 어떻게 넣습니다. 그러더라고. 소장을 넣어놓고 나한테 소장 넣었다고 얘기도 안 하고 안 하고. 무슨 소리냐. 소장 넣었으면 소장 메일 저한테 보내주세요. 그랬죠. 내가 바로 보낼게요. 바로 보냈는데 소장 넣은 걸 내가 메일 온 걸 봤더니 철거하고 나가라고만 돼 있지 치료는 안 된 거야.
아이씨, 짜증이 또 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한 여자를, 거기에 있는 직원을 겁나 갖고 얘기가 전해지다 보니까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전화를 했죠. 저 지금 이 소장이 좀 잘못된 것 같으니까 제가 좀 찾으러 가야 되는데 지금 가도 됩니까? 했더니 오세요. 그러더라고. 가서 내가 얘기했지. 뭐 소장 놓고 내가 봤더니 혈도만 있고 치료가 없다. 어떻게 하면 되냐? 왜 치료는 안 넣냐? 그랬더니 그러더니 1970 변경하면 됩니다. 지금 변경 바로 해줘서 바로 지금 넣겠습니다. 했더니 나 있는 데서 1970 변경하는 거야. 그래갖고 얼마나 이 사람이 엉터리를 했나면 잡아보죠. 피고인은 연대 2015년 3월부터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월, 금 273만 7,350원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라. 이렇게 넣죠. 우리가 보게끔 되면 이걸 보면 대법원을 보면 지조감정 한 놈은 지조감정을 하겠습니다. 우선 감정가가 얼마 됐으니까 감정이 땅이 얼마에 뭐 8%를 계산해서 얼마가 우선 주고 만약에 이것이 뭐 한다고 할 때 정식 지조감정을 하겠습니다. 이게 원칙이잖아요. 그것도 없어. 그냥 내가 왜 지조감 안 했냐지 몇 프로요? 내가 12% 했더니 알았어요. 12% 기양 갖고요. 아무 소리 안 하고 기양 1970 변경 그냥 바로 지금 올 뻔인 거예요. 저도 경험이 별로 없을 때니까 법무사가 1970 변경해서 넣어놨으니까 염려하지 말고 기다리니까 난 또 가서 기다린 거죠, 이제. 기다리고 한 열흘인가 있었더니 그 건물 주인한테서 전화가 왔어. 아니, 전화를 했으면, 저기 거기 주인, 건물 주인 누굽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원칙 아니에요? 그것도 없어. 반말로. 여보세요? 했더니, 소송 좋아하네. 내가 말이야, 소장 받고, 서류 가지고 변호사 사무실 가서 다 물어봤어. 변호사 사무실 갔더니, 법정상은 있고, 이길 수 있대. 이길 수 있는 거 맞아요. 그럼, 변호사가 공짜로 변호해줘요? 300 아니면 500 아닙니까? 줘야 되죠. 그러면, 줘야 되는데 지료 내야 되는 건 맞죠? 그럼 보통 보게끔 돼 지료 감정하게끔 되면 이게 땅이 한 6억 정도쯤 되면 내가 보기에 판단하기 그 당시에 한 130이나 120 정도는 나올 거야. 그러면은 철거는 하지 않고 지가 거기서 120만 원을 지금 받고 있다 그랬죠? 120만 원 받아갖고 누굴 줘야 되죠?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130만 원 지료 나눠놨으면 지 10만 원 보태줘야죠. 예를 들어서 110만 원 나온다 그러면 10만 원 갖고 나를 띄워줘야 되죠. 그렇지만 자기는 변호사비 줘야 돼, 안 줘야 돼? 변호사 주고 이겼을 때 얘기죠.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변호사한테다가 소송을 맡기다가 이제 저도 그럴 것이다 하는 생각으로 이 정도면 협상을 하지 않을까 이랬더니 아니라 다가 전화 온 거예요. 소송 좋아하네. 내가 변호사 사무실 가서 다 물어봤거든. 법정상권 있대. 그래갖고 맡기려고 하다가 그냥 전화 한번 해본 거야. 내가 먼저 말씀드렸잖아요. 3천만 원. 그랬더니 아니 그때서야 이제 이주수야. 이주수 경매로 팔려도 양도소득세는 내야 되거든. 근데 내가 양도소득세가 3,100만 원이 나와. 그러니까 조금만 더 주면 안 돼? 얘기는 간단하거든요. 우리가 이거를 건물을 사야 되죠. 사면은 계약서를 쓰죠. 계약서를 쓰면은 이거를 실거래가 신고를 하게끔 되죠. 그러면 우리가 아까 2억 8천 주고 샀죠. 그럼 여기에 계약서를 내가 예를 들어서 6천을 주고 썼다 그러면 2억 8천 주게 6천을 3억 4천을 주고 산 게 되죠. 그럼 5억 주고 팔았을 때에 원가가 그 산 것만큼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3천만 원을 주더라도 한 4, 5천만 원의 계약서만 써달라고 그래도 우리가 큰 소리는 아니야. 그래서 내가 3천만 원 준다고 했잖아요. 그랬더니
조금만 더 주면 안 돼? 이 얘기는 한 4천만 원 달라는 얘기잖아. 걔는 5천만 원 달라고 그랬고 나는 3천만 원 주고 한 달을 썼는데 조금만 더 주면 안 돼? 이게 얘기야. 그래서 내가 그럼 4천만 원 드릴게요. 4천만 원? 오케이. 언제 줄 건데? 내일 줄게요. 뭘로 줄 거야? 현금을 줄 거야? 뭘로 줄 거야? 내일 내가 우리 산사하고 약속을 해서 알려줄 텐데 내일이나 모레 거기에 있는 지금 새 들어 있는 그 왜 공장 주인 있죠? 그 사무실에서 당신하고 나하고 넷이서 만나서 계약서를 쓰고 거기서 내가 돈을 주면 테니 4천만 원 좀 좋다. 이거 오케이 계약하겠다 이거 이제. 그러니까 우리 수강생 보고 같이 가서 얘기했죠. 얘기해갖고 그 자리에서 이제 계약서 쓰고 돈을 전화로 해서 이체시켜줬어. 그랬더니 계약서 쓰고 돈이 시켜준다고 우리 수강생한테 나가는 이거 반드시 용인시장에 가서 실거래가 신고 받아놔야지 나중에 돈 원가로 들어간 걸로 다 계산 떱니다. 양도소득세 낼 때 떱니다. 했더니 예 알았습니다. 가고 난 다음에 이제 제가 공장 주인 있죠. 공장 세 드는 사람 120만 원 준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한테 내가 얘기했죠. 보셨죠? 지금 건물 우리가 샀습니다. 우리가 이제 건물 샀습니다. 지금처럼 그 건물에서 계속 쓰신다 그러면 저희들이 월 임대료 보증금 없이 월 임대료로 하면은 150만 원을 받겠습니다. 나하고는 계약서 쓰면 계속 쓸 수 있습니다. 만약에 쓰지 않으신다고 하신다면 나가실 때까지 150만 원은 주셔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어봤더니 가만히 있다가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나갈 때까지는 150만 원 주셔야 되는데 언제 나가겠습니까? 그랬더니 한 달만 시간 주면 나가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그렇게 하고 한 달 안에 나가는 걸로 하고 한 달에 나갈 동안 150만 사용료는 주십시오. 그러겠습니다. 한 달에 나가요? 안 나가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는 우리가 소장을 집어넣지 않습니까? 소장을 집어넣었으니까 송달을 받았을 때 바로 연락이 왔죠. 또 송달을 받아놓고 송달이 다 되고 나면 보통 재판정에 나오는 날짜는 송달 한 달서부터 한 달 후에쯤 날짜가 잡히죠. 근데 한 달간 잡히기 전에 우리는 협정을 해서 다 끝이 났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법원에서 소송 날짜 오라고 날짜가 잡힌 거야. 날짜가 잡힐 때 우리 낙찰 받은 수강생이 얘기 다 끝났는데 법원에서 좀 날짜가 잡혔는데 가야 돼 말아야 돼. 그래 내가 가야 된다 얘기했죠. 갔더니 우리가 건물 다 샀죠. 넘겨받았잖아요. 계약서 다 썼잖아요. 그러니까 건물주인이 법원에 와 안 와? 안 오죠. 그 다음에 세입자도 와요 안 와요? 안 오죠. 150만 원 한다고 다 결정 났으니까. 그러니까 판사님이 뭐라면 한 달 후에 다시 무별로니까 한 달 후에 다시 그때 연기를 시킨 거야. 이제 또 한 번. 피고들이 한 개도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한 달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 수강생이 또 물어보더라고. 이거 또 재판에 나오라고 연락이 왔는데 또 가야 돼요 안 돼? 이런데 가야 된다 했더니 알았습니다. 가겠습니다 했는데 그때 그러고 난 다음에 며칠 있다가 가려고 그러는데 우리 낙찰받은 수강생이 교수님 정부시 저기 뭘 왔습니다 하고 나한테 하나 보내주는 거예요. 보내준 게 뭐냐면 원상복구 조건으로 우리 낙찰받았잖아요. 잔금 내고 소장 쓰고 뭐 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지나갔고 3개월이 됐잖아요. 3개월이 됐는데도 우리가 저기 뭐야? 원상복구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상복구는 농지대 복구 계획서 내 2015년 6월 30일까지 이행기간을 부여하오니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약속한 날짜보다 한 달을 더 늦게 해서 하니까 원상복구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원상복구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즉 이 얘기는 뭐냐면
그동안에 다른 데서는 사람이 거주하고 있지 않던 집을 원상복구 조건으로 낙찰받으면은 원상복구 하고 낙찰받고 난 다음에 원상복구 했는지 안 했는지를 안 따졌는데 여기서는 사람이 살고 있어도 원상복구 조건을 해주고 왜 원상복구 시키지 않느냐고 원상복구 시키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제가 답변을 보냈어요. 뭐라고 하면 위에 불법 건축물이 주변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 불법 건축물을 철거하고 남용다는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이 끝나는 즉시 건축물을 허물고 농지로서의 사용 가능한 상태로 복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러고 하고 우리 소장 내고 뭐 한 거 있잖아요. 그 부분을 다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더 이상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상복구 하라는 건 이렇게 잠재워 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갔더니 상대편이 안 나왔잖아요. 안 나오니까 판사님이 한 달 후에 판결문 20일 후에 판결문을 내리겠습니다. 한 건데 제가 보면은 대부분이 이렇게 됐는데 개인이 안 나왔을 때는 철거는 판결문을 내려주는데 지조는 지조감정사한테 내라고 그래요. 그런데 두 사람 다가 누구죠? 우리 소장 낸 사람이 어느 회사의 대표이사죠. 회사 대표이사잖아요. 그 사람들인데 다 송달이 되는데 안 나오니까 뭐냐면 우리 보게끔 된 내가 그 왜 아까 저기 뭐야 그 왜 법무사한테 가서 왜 지도 청구 안 했냐 했더니 지도를 그럼 얼마 할까 해서 12% 해야 했잖아. 12% 한 건 그거를 가지고 그대로 무별론 승인해서 그대로 해서 273만 7,350원을 지도를 지급하는 판결이 그대로 난 거야. 그러니까 그거 판결이 나가지고 다시 말하면 소장이 한 달 반 만에 이제 저기 날짜를 잡혀가지고 그 날짜에 안 나와가지고 다시 또 한 달 더 지나가지고 판결을 받아가지고 아니 또 판결해갖고 그 다음에 한 20일 더 있다가 판결을 받아갖고 판결문이 이제 송달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산 날짜보다도 한 4, 5개월 후에 송달이 된 거야. 나는 얘가 안 나갈 것 같더라고. 그래서 내가 한 달 지나고 난 다음에 가봤어. 갖고 여기 한 달 뒤에 나가고 그랬는데 그 격리 와서 어떤 애들이 아니요 아무 말씀 없으시는데 그래 한 달에 또 가봤어. 아니요 아무 말씀 네. 왜냐면 내가 살던 동네하고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뭐 내가 가본 데 별로 없잖아. 그래서 내가 속을 그렇지 네가 안 나가면 안 나가겠지 뭐. 그래서 내가 이 소장을 니네 너 그대로 놓고 내가 취하도 안 시키고 그대로 판결문 밖에 그대로 내가 우리 수강생들 다 나가기로 했다 해서 그대로 원고 승 그대로 해서 판결을 받아버렸거든요. 무변론으로. 우리 교재에 보면 무변론도 그대로 판결 난 거 있습니다. 그게 이제 270 몇만 원을 내라고 이제 송달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판결문이 그한테 간 거야, 이제 세도를. 그들이 하나한테 찾아봤어. 270만 이게 얼마냐고.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 얘기했지. 당신이 한 달 이내에 나가겠다고 했고, 한 달 이내에 나가겠다면 내가 치료를 150만 원 달라고 한 거 아니냐. 근데 당신이 약속을 어기고 지금 4개월, 5개월이 지나도 안 나갔지 않느냐. 할 수 없이 당신은 판결로 내가 그렇게 한 건데, 내가 얘기했죠. 지금이라도 한 달 내에 나가신다면은 내가 그 당시에 약속했던 150만 원씩을 내고 하신다면은 한 달 내로 나가신다면은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겠다. 근데 만약에 지금이라도 또 약속을 어기고 한 달 내로 나가지 않으신다면 법대로 제가 압류하고 경매 집어넣을 겁니다. 했더니 진짜로 나가겠습니다. 그 며칠 있다 가봤더니 그 이삿짐을 공장 안에다가 사무실을 만들어가지고 공장 안으로 이삿짐을 옮기고 있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한 며칠 지나니까 이사를 다 했더라고. 그길래 내가 우리
수강생 보고 그 돈 5개월치 늦은 거 150만 원씩 달라고 그러고 받았냐 했더니 받았대. 그러면 저거를 이제 원상 복구 시키든지 어떻게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뭐 이제 그러고 있고 내가 측량을 다 하자. 그리고 측량까지 다 했어요. 근데 다시 또 우리 수강생이 교수님 그 포고부에서 담당자가 한번 보자고 연락이 왔는데 내가 들어가면 뭐 합니까? 이게 누구냐면 그 수강생 낙찰 받은 부인 이름으로 받았어. 기보 뭐 이렇게 우리 집사람이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내가 했으니까 교수님이 좀 한번 들어가셔서 만나주세요. 그래가지고 그래? 내가 갔죠. 갔더니 진짜로 농지 담당 그 과장을 내가 만났어. 한 50대 중반쯤 되는 분인데 여자분인데 노련하더라고. 그랬더니 뵙고 싶었는데 오늘 뵙게 됐네요. 제일 먼저 우리 관내에 올해 원상복구 조건으로 해갖고 약속을 한 것이 7개를 농지적으로 해준 게 있는데 5개는 원상복구 시켰는데 아직까지 2개는 원상복구 시키지 않았는데 이러면 나중에 감산 때 문제가 돼요. 그래서 내가 이게 아직 원상복구 시키지 않은 이거를 제가 가봤어요. 가봤더니 집이 좋대요. 왜 제가 이번에 연락을 받았나 먼저 번에 소송을 하셨다는데 소송 이번에 보니까 판결 끝났대요. 그러니까 이제 원상복구 시켜야 되는데 제가 가봤더니 집이 아주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탈거하기는 제가 좀 아깝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우리 처해인구 담당한테다가 전화를 했어요. 이거를 양성화 시킬 수 있냐고. 88년도 이전에 집을 지은 것으로서 주택인 경우에는 양성화 시켜줄 수 있다고 얘기하길래 그 88년도 이전에 있는 항공사진 가져가서 양성화 시켜달라면 양성화 시켜주니까 집이 너무 잘 짓고 아까우니까 철거하지 말고 그냥 양성화 시키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원상복구라는 걸 내가 그 여자분이 얘기해서 아는 거예요. 원상복구는 철거만 하는 것이 원상복구가 아니고 농지법에 어긋나지 않게끔 하는 것이 원상복구예요. 그러니까 철거해도 되지만 철거하지 않고 정식 건축물을 만들어서 양성시켜라 이런 거예요. 그러면 해결이 된다. 그래서 내가 그랬으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내가 최인구 담당자를 만나러 갔어요. 만나러 갔더니 항공사진 이렇게 보더니 이거 원상복구 시킬 수 있는데 그 양성화 시킬 수 있고 조건이 됩니다. 이 농지지만은. 그렇지만 정식으로 토목설계 사무실에 가서 개발행위 허가, 농지전용 허가 받으셔야 되고 건축설계 사무실 건축설계 도면 다 그려가고 제출해서 양성화해야 되니까 그런 절차를 밟아서 하면은 우리 농지과에서는 오케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목설계사무실 갔더니 300. 건축설계사무소 갔더니 300. 농지전용 부담금이 8,500. 그러니까 9천 몇백만 원이 들어가는 거야. 다 하려고 그랬더니. 그래서 내가 우리 낙찰 받으신 분 만나가지고 양성화 된다 그랬다. 양성화 된다 그랬으니까 양성화 시키는데 토목설계사무소에 토목 맡겨야 되고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농지전용 부담금 내야 되고 도면을 그려서 건축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건축설계사무실에 300, 토목설계사무실에 300, 농지전용 부담금 내는 게 8,600. 하겠냐 했더니 우리 수강생이 교수님 여기다 제가 1억을 또 집어넣을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래. 그럼 내가 이거 이 건물 원상복구 시켜야 돼. 허물어야 돼. 그것도 쉬운 일 아니야. 그랬더니 교수님 제가 토목공사라는 사람이에요. 그 건물을 없애는데 하루도 안 걸립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그 건물 없애는 거. 내가 거기다 무슨 1억을 거다 또 주네요. 없애겠습니다. 알았어. 아니 했더니 한
제가 견적이 싹 없앴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없앴고요. 거기 그 울타리 쳐가지고 잠수에 채워놨습니다. 가서 보세요. 가서 보시고요. 잠수에 그 번호는 몇 번입니다. 가서 보시면 보세요. 그러더라고요. 가봤더니 싹 치우고 담장 쳐가지고 거기 대문 만들어 놓고 그 있는 거 대문은 그대로 두고 거기다 열쇠 딱 채워놨더라고요. 하면 됩니다. 이때가 세종 제2고속도로를 만들면서 그쪽에 용인 그쪽으로 지나가면서 우리 저기 뭐 이쪽 광주로 지나가면서 거기에 인터체인지 생긴다 그러니까 그때 그 발표가 나면서 또 가격이 올라갈 때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바로 팔아갖고 그 옆진 거 봤더니 그 뒤에 있는 공장이 싹 다 사가지고 전부 다를 지금 야적정으로 쓰고 있더라고요. 이게 그렇게 해서 그치는 사건입니다. 이것이 다시 말하면 원상복구 각서에 의해서 낙찰받았던 사례입니다. 이거는 보면은 토지 건물이 일괄매각이죠.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죠. 건물이 있죠, 건축물이. 건축물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건축물도 같이 매각이죠. 건축물 같이 매각이라는 얘기는 건물 등기부가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뭉치증을 안 해줄 거라고 내 꿈에도 생각 안 했어요. 근데 내가 이게 가격이 얼마짜리야? 8,100짜리가 3,000까지 떨어져갖고 4,300에 낙찰을 받았더니 뭉치증을 안 해준다는 거야. 그럼 뭉치증을 왜 안 해준다니 했더니 건축물 과정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내비로둬라. 내가 아마. 내가 이제 갔어요. 내가 가서 담당자 만났죠. 담당자 만나가지고 농지증 들어왔습니다. 그랬더니 건축물 관리장을 가지고 오십시오. 그러더라고. 건축물 과장 없는데 그랬더니 그럼 못 해드립니다. 그러더라고. 내가 건물 등기부 등본 가져갔거든요. 그래서 내가 등기부 등본을 딱 내놓고 얘기했어요. 담당자님, 어디든지 건축 허가를 받고 나면은 준공이 나면은 건축물 과장이 만들어지고 건축물 과정이 만들어지고 나면은 건축물 과장하고 등기부 만들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등기부 등본이 있는데 건축물 과정이 없다는 얘기는 민원인이 잘못한 겁니까? 논산시 연구업에서 잘못한 겁니까? 건물 등기부 등본이 있으면 건축물 과장이 없어도 사실상 되지 아닙니까? 왜 이걸 가지고 안 해주신다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시장할지 해주겠습니다. 그건 나는 해준 줄 알았어. 해줬어. 제출했어. 그랬더니 연물 농지장이 불가하다 그랬죠? 불가했는데 뭘 했어? 매각 불허가 결정이에요. 제출했는데 농지적으로 안 해줘도 불허가죠. 농지증 냈는데 불허가야. 그래서 내가 야, 농지증 냈는데 왜 불허가냐? 그랬더니 처음서부터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가 필요 없이 경매를 진행해야 되는데 농지 취득 증명 없는 땅을 농지 취득 자격증을 제출하는 조건으로 경매를 진행했으니까 부당하게 경매가 진행됐다. 그러니까 불허하려고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 발급 없는 조건으로 처음부터 새로 경매를 시작하라. 이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불허가를 받은 거예요. 그래갖고 낙찰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갖고 한 4, 5개월 있다가 신권으로 새로 시작했어. 이 얘기는 뭐냐면 이러한 사례가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또 한 사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담당 공무원이 농지증을 안 해주면 왜 안 해주느냐고 따지면 할 수 없이 해주긴 해줘요. 해주는데 담당자의 마음에 따라서 다른 때는 농지증을 안 해서 해서 우리가 제출하면은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냐므로
반려증으로 해갖고 농지를 제출하면 허가가 났지 않습니까? 근데 불허가 나는 것은 담당자의 주관에 따라서 이거는 부당하게 경매가 진행됐으니까 불허가 하겠다. 쉽게 얘기해서 현재의 건물 주인을 좀 도와주려고 시간을 끌게 하려고 할 때는 농지증이 필요 없는 농지를 농지증을 이제끔 만들어 놓고 낙찰 받으면은 불허가를 해놓고 처음서부터 다시 경매를 집어넣을 수도 있고, 원래 농지증이 필요 없는 농지를 농지증을 있는 걸로 신청했다가 농지증이 필요 없는 농지라 그러면 필요 없는 농지라는 걸 제출해주면 그대로 허가를 내주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담당자의 주관에 의해서 이렇게 똑같은 내용인데도 달라질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가지고 농지취득 자격증명서 발급받는 실전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다음번에 보면은 이것이 부동산 소송이다에 이런 농지취득 자격증명서 발급받는 사례가 또 있거든요. 그때 또 나왔거든요. 그거는 완전히 행정소송으로만 했던 사례입니다. 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아시고 오늘 강의 주셔서 무척 고생하셨습니다. 자, 안녕들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네.